안녕하세요 여러분, 텍스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춘배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에도 브랜드 분석하는 전춘배 잘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예기치 못한 코로나라는 변수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브랜드 분석하는 전춘배의 회사인 더 IMC도 코로나 이후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중 하나가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비대면 강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더 IMC에서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모든 강의들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강사와 보조 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비대면 강의 진행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말부터 차차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강의에 대한 홍보를 잠깐 해보자면 강의에 사용되는 더 IMC가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톰은 R과 파이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빅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도 활용하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대학원생, 교수님들도 전공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 논문 작성 시에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이외에도 R과 파이썬을 배울 여력이 없는 기업 직장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더 IMC의 빅데이터 비대면 강의는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다양한 분석 사례 소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초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활용 텍스톰 강의와 함께 AI 강의도 진행을 하는데요. 빅데이터와 AI는 어떤 것인지 이론 특강이 진행되고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실습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기업에서 제작한 AI 툴을 활용하고 있지만 2021년 3월 더 IMC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AI 플랫폼이 오픈됩니다. AI와 빅데이터 비대면 강의, 온라인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텍스톰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 혹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거나 더 IMC로 연락해 주시면 강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희가 이렇게 앞에 인트로에서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더 IMC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앞에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분석한 주제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 온라인 수업과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토익, 커멀 자격증 등을 위한 자격증 강의가 생각이 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해 빅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달라진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키워드와 기간을 선정하였습니다. 키워드는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두 가지를 진행하였는데요.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두 가지 기간으로 분리하여 키워드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 채널은 수집 기간에 생성된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와 각 카페 커뮤니티의 의견을 종합해보기 위해 네이버의 뉴스와 카페, 다음에 뉴스와 카페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기간 모두를 종합하여 총 11만 7,176건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월별 수집량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가 훨씬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량을 수치로 보면 2019년도에는 47,286건, 2020년도에는 49,890건으로 약 12,000건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간의 수집량 시각화를 통합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데이터가 급증한 구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은 2020년 2월입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보고되고 난 후 국민들에게 공론화되기 시작한 시기인데요.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 후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여러 차례 개학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시기입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 9월 구간에서 다시 상승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난 8월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시행된 시기입니다. 이 역시 초기 사태와 유사하게 초, 중, 고, 대학교의 개학 연기와 관련된 의견들이 대두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에 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는 미미하거나 한정적이었지만 사태 이후 학부모 및 교육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재택근무 시행, 화상회의 등의 변화로 관심이 폭증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연도별로 수집한 데이터를 정제하고 상호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 간의 그룹을 지어 각 그룹의 담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019년도는 8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3개의 그룹의 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1번은 자격증 강의와 관련한 키워드가 군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9년에는 온라인 수업과 원격 수업과 관련된 가장 연관성 높은 강의가 자격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2번은 학점은행제와 관련한 키워드가 군집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는 온라인 수업이라 함은 사이버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학점은행제와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군집된 키워드 중 대학, 직장인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점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3번은 기사 강의와 관련한 키워드가 군집되었습니다. 그룹 1번과 유사한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산업기사 등 전문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영상 강의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의 데이터를 정제하고 상호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 간의 그룹을 지어 마찬가지로 각 그룹의 담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8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룹 1번은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의 활용 도구와 관련된 키워드가 군집되었습니다. 비대면 환경이 정착됨에 따라 이러한 수업에 활용할 도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는데요. 교육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상 프로그램인 줌이 등장하였고 그 특성인 실시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룹 2번은 양방향 소통 영상과 관련한 키워드가 군집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소통의 방향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경우 제작이 완료된 영상을 배포해 단방향 소통의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교육과 학습의 형태 변화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군집되었습니다. 그룹 3번은 온라인 수업 및 비대면 수업의 시작과 관련한 키워드가 군집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생겨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등교 수업의 전환인데요. 정상적인 등교 및 개학이 불투명해지자 학생 및 아이에게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등장하였고 각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 전후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인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이라고 함은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및 기사 강의, 사이버 대학의 강의,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강의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2020년인 코로나 이후에는 등교 수업의 전환으로 인한 교육 이수의 형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저희도 이번에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양방향 간의 소통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그 한계점은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로 급히 대처를 하게 되면서 아직은 많은 한계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정부와 각 개발 기업의 주도로 이러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확대 및 정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도 보입니다. 네, 오늘의 콘텐츠는 온라인 수업에 관한 코로나19 사태 전후 달라진 시민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온라인도 좋지만 얼른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수강생 여러분들을 아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온라인도 좋지만 얼른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수강생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는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대면 강의의 장점이 소통 속에서 오는 즐거움인데요. 요즘은 그런 보람이 없어서 조금은 쓸쓸한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말이 너무 확대 및 정착이 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의 측면이 화상 사업? 그냥 사업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확대 및 정착을 통해 그지요. 저 그 교육 영상 찍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